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는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위정교사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는 재판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그중 선거법 재판 하나만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나와도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위증교사 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말이 많습니다. 2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밖을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판결 무죄를 보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번 선거법 재판이 끝난 뒤에는 침묵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냈을까요? 자신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아내 김정숙 여사, 딸 문다희 씨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정말 침묵을 지키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이 나왔는데도 침묵을 지키던 이낙연 전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광경들은 사실 이재명이 어쨌든 시간을 잠시 벌더라도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침묵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상당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당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말이 맞죠. 아무튼 이낙연 친문 세력은 이재명에게 권력을 빼앗기는 순간 지금의 우스운 꼴이 될 것을 몰랐을까요? 지금 친문 진영도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언제든지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친문 비명계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 지난번 공천 때문에 탈당한 민주계 세력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은 뭐라고 했을까요? 상당히 세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친명 세력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법원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언젠가는 친명 세력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이 대표를 가장 싫어하는 부류. 아마 지금 이낙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과는 상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새미래민주당의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비정상이다. 과거 같으면 이미 당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대표 연임을 했습니다. 이낙연의 말 들으면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유고 상태입니다. 바꾸어도 여러 번 바꿨어야 할 당대표입니다. 자, 새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새민주 상임고문 전직 국회의원 연석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이 얘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고 있고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새민주라도 국민의 목마른 외침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말은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 이런 거는 얘기 자체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은 공포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이라고 이낙연은 말합니다. 이낙연이 그렇다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지금 민주당 계열 지금 쪼개져서 탈당해서 당 만들고 있지만 아무튼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당내에서는 못하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 격동의 시기다. 이게 어떻게 귀착될지 모르겠으나 구렁텅이로 빠지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이기를 바란다. 윤석열, 이재명 두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절단내는 위험한 벼랑끝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벼랑끝 싸움을 이제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싸움이 법정과 광화문 두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큰 분탕질을 할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근황과 행보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뭐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누구 한 사람 고꾸라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오해를 주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이겠죠. 그러면서 북한 대학원도 다니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강연도 다닌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그날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일은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지난번 선거법 1심 판결 나오자마자 몇 군데 기자들이 코멘트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날 언론에 등장할 만큼 지금 이낙연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간담회에는 이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전병헌 대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등 상임고문단, 그리고 서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꼴은 말이 아닙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을 향해 한숨 돌렸지만 이미 선거법 유죄로 사실상 피선거권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 이외에도 첩첩산중 사법 리스크를 모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을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정당으로 사유화하고 권한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변칙과 반칙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사법 리스크를 당당하게 건너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숟가락을 얹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죄됐으니까 나도 무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SOS일까요?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말처럼 정상이 아닙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그 완력으로 지금 물리력으로 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핵 소추와 함께 이번에는 감사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역풍이 엄청납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 전국의 감사원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긴급대책회의를 2시간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임 감사원장 5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자, 지금 역대 감사원장들이 이렇게 격노하는 이유는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이기도 하고 또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견제를 해야 할 그런, 과거 같으면 정말 추상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감사원장까지 탄핵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킨다? 어차피 감사원장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가면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원장을 직무정지시켜서 이 감사원장 대행이 일을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힘의 균형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자 전직 감사원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임명했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했던 사람, 하기야 최재해 감사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감사원장입니다. 지금 충격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사를 벌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양광 원전, 그리고 통계 조작 의혹,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정치 보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번에는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전임 감사원장 5명이 이례적으로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19, 20대 전윤철 전 감사원장, 21대 김황식 감사원장, 22대 양건 감사원장, 23대 황찬현 감사원장, 24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전윤철, 최재형 전 원장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고 현 최재해 감사원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입니다. 자, 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노무현 정부의 전해철 감사원장 까지 포함된 걸 보면 지금 이번 사태에 얼마나 전임 감사원장들이 격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적으로 정책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헌법기관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정쟁에 말려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감사원도 자체 입장문을 통해서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탄핵 시도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의원총회 뒤 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을 때 탄핵 사유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정 자료 미제출. 자, 지금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나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탄핵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는 북한에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거의 옛날 통진당 사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번 주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기의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1심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이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도 열흘 뒤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사도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 재판장이 그대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의 2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사실관계가 특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재판을 안 받아도 중형이 선고될 수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의 재판이 이번 주 29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이화영의 재판이 20일 정도 연기됐다는 그런 법원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수원고법 형사 1부 문주영, 김민상, 강영재 고법 판사는
이 29일로 예정된 이화영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내달 19일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약 20일 정도 연기된 겁니다. 12월 19일 이화영의 2심 선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재판을 연기하고 지연시키고 이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재판, 특히 2심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지금 뭐 한 6개월도 안 돼서 2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일 정도 연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영은 좋아야 할까요? 싫어야 할까요? 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위정교사 1심 무죄를 받으면서 굉장히 희낙낙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법원이 받아서 이화영도 1심에 비해서는 뭐 좀 감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재명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원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이화영 변호사가 SNS에 입장문을 하나 띄웠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재판이 연기되면 피고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화영의 변호인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또한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심 공판까지 하고 난 뒤 선고를 상당히 늦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는 몇 가지 자료를 더 요구했습니다. 금융정보 등입니다. 그리고 김혜경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하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판사가 냉각기를 가지면서 좀 더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또 지금 이재명의 이 뭐 기세가 등등하고 뭐 거의 판사들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만장 유죄를 때리면 잡아먹을 듯이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한다? 만약에 이재명이 위정교사 유죄가 나왔다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도 웬만하면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이 가타부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튀는 판결,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뒤집어진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김동연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아니 김동연 판사도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화영 2심 판사를 왜 못해?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은 여기에 법원이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가 12월 19일로 20일가량 연기된 겁니다. 자, 방금 전 이화영 변호사의 입장이 떴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 선고 기일이 12월 19일 오후 2시로 약 20일 늦춰졌습니다. 나쁜 시그널은 아니길. 나쁜 시그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이 연기된 걸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걸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분위기가 업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됐던 이화영의 2심 선고가 20일가량 연기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분위기 잠시 찬물을 좀 뿌려놓고 좀 냉정해지자. 그리고 연말에 이화영의 2심이 나오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관계가 특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신진호 부장판사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쌍방울 유죄도 신속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초 이화영 재판부는 이달 안에 이화영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연기한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자, 이화영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그런데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한 이틀 빨리
2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법정 구속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휴정 기간이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자,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는 그래서 선고 재판이 집중됩니다. 이 같은 상황도 선고 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화영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덱스 대표이사 사장 이걸 지내면서 쌍방울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 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어 쌍방울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 외국환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해 3,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년 만에 이화영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